어떤 사람들은 마치 초자연적인 지혜를 지닌 듯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스러운 패턴을 끝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 속의 신비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취약성은 단순한 운이나 숙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발견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여러분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반응하고 반성하기보다는 투사하며 성장하기보다는 반복합니다. 이러한 무의식 상태는 이들을 조종하려는 사람들, 즉 조작자, 자기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독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꿰뚫어보고 상처를 입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닙니다. 이 여정은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융은 진정한 지식은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모든 진실은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에서 뿌리를 내렸으며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더 진실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도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묻습니다. 그 답은 융이 말한 반복 강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상황을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파괴적인 반복을 끊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관계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식적인 설계자가 됩니다. 융은 또한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종종 가장 큰 취약성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깊은 감수성 때문에 오히려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자부심을 통해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관대한 사람들은 끝없이 베풀려는 성향 때문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을 깨닫는다고 해서 긍정적인 자질을 억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발전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융의 연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냉소적이거나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 본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연민과 진정성으로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더 큰 보호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두되 눈은 크게 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여러분은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감정적 조작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경계를 세우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의식적 동기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계 속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후에 지친다고 느끼거나 반복해서 비슷한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여정은 특히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그 사람과 나눠주세요. 때로는 단 하나의 통찰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근본적인 진실은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저는 자주 이런 환자들을 만납니다. 상대가 사랑, 배려, 헌신을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입니다. 융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동기와 분리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은 무의식 속에 전혀 다른 충동을 드러냅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이 분리는 특히 자기애적이거나 조작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말을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타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교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패턴을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 그 속에서 진정한 우선순위와 가치가 드러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듣는 경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에 집중하고 희망과 모순되는 행동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행복보다 다른 것을 우선합니다. 변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똑같은 해로운 행동을 반복합니다. 헌신을 선언하면서도 항상 한 발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은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이나 가치를 끊임없이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며 일관된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말로 자신의 좋은 의도를 강조해야 한다면 보통은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웨이터, 청소 직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보여줍니다. 융은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할 외부적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웨이터에게 무례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로 누구인지는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학은 사람들이 과거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전의 연인, 친구, 동료들과의 갈등에서 항상 상대방만을 탓하는 사람이라면 갈등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란 자기 성찰과 개인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즉시 그 존중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선을 넘어보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시험하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개인 공간, 가치관이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실망하거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된 경계는 결국 존중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명확함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작적이거나 독성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해야 할 선호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융의 진리는 심리적 투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융이 심리학에 가져온 가장 혁신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투사란 우리 안에 있지만 인정하기 어렵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질, 동기,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부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관계에서 반복해서 상처받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자질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 자질이 실제로는 상대에게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강한 끌림이나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깊은 연결감을 느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의 어떤 부분을 상대에게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익숙한 부분을 알아보면서 생기는 착각된 친밀감과 이해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연애 관계에서 위험합니다. 우리는 상대에 대한 투사된 이미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바람과 자질을 반영한 상상 속 인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현실이 드러나고 투사와 어긋날 때 우리는 배신당하거나 속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스스로의 심리가 만들어낸 신기루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는 자신의 실제 지각과 투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을 요구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강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반응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찬양하거나 경멸하는 자질은 종종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우리 안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배신을 경험하고 이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다면
실제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부정직함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한 관계를 스스로 망치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나친 신뢰를 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선함을 믿고 싶은 욕구가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처음 만날 때부터 자신의 경험, 상처, 욕구가 지각을 필터링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대를 알아갑니다.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상대가 자신을 드러내도록 기다립니다. 반면 독성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투사 성향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관계 초기에는 일부러 비누화면처럼 행동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자질을 그들에게 투사하도록 만듭니다.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 기술, 즉 미러링을 특히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 가치, 욕구를 그대로 반사하여 완벽한 궁합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진리는 관계 초반의 감정적 강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는 서서히 발전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적 또는 신체적 친밀감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면 그건 종종 통제나 의존을 빨리 만들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융의 진리 범주는 그가 그림자라 부른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단순히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드러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를 착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림자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감정적 보호를 갖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덟 번째 진리는 우리가 타인에게 가장 짜증내거나 비판하는 부분이 종종 우리 안에서 부정된 성격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 투사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사람을 유난히 못 견디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과한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강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학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일부를 부정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부분이 나타날 때 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공격성을 제때 알아채지 못하다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통제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이 이 욕구를 이용해 조종하려 할 때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진리는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선함과 잔혹함, 관대함과 이기심, 정직함과 부정직함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수용이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연민이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속임수에 덜 휘말리게 됩니다. 자신 안의 부정적인 행동 가능성을 인정하면 타인에게서도 이를 더 쉽게 인식하고 적절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융은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부정하는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관대하다고만 여기는 사람은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평화롭다고만 여기는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과 엮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부정한 자아의 측면을 마주하게 만들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열 번째 진리는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질투심을 인정하면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알아차리고 건설적으로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투심을 부정하면 이 감정은 무의식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11번째 진리는 그림자 통합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극단을 오간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을 성인처럼 여기다가 또 한때는 악마처럼 느낍니다. 이런 정서적 불안정은 그들을 조작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조작자가 되기도 만듭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관대하다가도 곧 깊은 원망에 빠지거나 극도의 자신감을 보이다가도 전면적인 의심과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을 스스로와 타인에게서 인식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며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독성적인 역학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12번째 진리는 우리의 그림자가 종종 감정적 촉발점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과도하게 강렬한 반응을 일으킬 때입니다. 융은 이런 순간에 특별히 주목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순간들이야말로 무의식 속에 묻혀있던 성격의 측면들이 드러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촉발점을 이해하면 이를 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의식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의 상처에 맞춰주길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치유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융의 진리 범주는 우리의 관계 속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모두 어린 시절, 특히 주요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원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발견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무의식적 모델로 작동하며 우리가 누구에게 끌리는지,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역학을 정상적이거나 익숙하다고 여기는지를 깊이 좌우합니다. 13번째 진리는 우리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관계의 역학을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역학이 고통스럽고 기능적이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융은 이를 반복 강박이라 불렀습니다. 어릴 적 사랑이 성과에 따라 조건부였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사랑을 받으려면 성취해야 하는 파트너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양육자를 경험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반복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린 시절 필요했던 방식으로 올바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주면 원래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거의 성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사람들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며 그 사람들 역시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진리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관계 패턴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것이 선택을 지배하고 문제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의식으로 가져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한 가지 예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 계속 엮이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원하지만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지루하거나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르시시즘의 극적인 강도는 익숙함을 주며 이를 잘못된 열정이나 궁합으로 오해합니다. 15번째 진리는 이러한 패턴을 치유하는 데는 단순한 지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감정적인 교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융은 원래의 상처와 연결된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저 머리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의 고통을 진정으로 느끼고 치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16번째 진리는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내적 치유 작업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완벽한 어린 시절을 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초기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를 치유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타인이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거나 옛 상처를 치유해주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됩니다. 반대로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무의식적인 기대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중요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기대는 관계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며 종종 의존적이거나 조작적인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17번째 진리는 이런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그들이 감정적 욕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종종 상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들은 행복과 완전함이 개인의 책임임을 이해합니다. 이들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관계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융의 진리 범주는 개별화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개별화란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융은 개별화를 인간 발달의 핵심 목표로 보았으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조작과 관계적 상처에 더 취약하다고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확고한 자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8번째 진리는 스스로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고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 욕구, 경계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면 타인이 자신의 것을 쉽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이 부여한 기대를 따르고 있는지조차 질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 부족은 조작자들에게 취약하게 만듭니다. 조작자들은 불안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최소한의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자신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라고 착각하며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진리는 개별화의 과정에는 타인을 실망시킬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은 종종 가족, 사회, 문화의 기대를 거스르는 일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공허함과 원망 속에 머물게 되고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한 가지 예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 사회적으로 적절해 보이는 사람과의 결혼,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지만 내면은 공허한 삶을 사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처럼 진정성을 잃은 파트너를 끌어들이며 서로의 기대를 연기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20번째 진리는 개별화된 사람들은 훨씬 더 조작에 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드백과 비판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과도한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화보다 자신의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융은 또한 개별화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개별화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명이 일어나며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할지를 연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가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21번째 진리는 개별화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 성장하고 진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단계와 도전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신념과 패턴을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장을 멈춘 사람들은 점차 경직되고 방어적이 됩니다. 새로운 자아의 측면을 탐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기존 신념을 흔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직성은 항상 옳고자 하거나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게 만듭니다. 22번째 진리는 개별화 과정에는 자신의 직관과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성적 사고를 넘어서는 본능적인 지혜의 원천이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내면의 지혜는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경청하는 법을 배우면 쉽게 속임수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이 직관을 신뢰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연습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첫 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왜 그렇게 느끼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직관이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항상 경고를 보내거나 겉으론 정상처럼 보이지만 왠지 불편한 상황에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융은 우리의 직관이 특히 불일치에 민감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말과 행동, 에너지 사이의 불일치 말입니다. 조작적인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능숙할 수 있지만 에너지나 몸짓 언어까지 완전히 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관은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미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3번째 진리는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직관을 신뢰할 때도 이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왠지 불편하다고 표현할 때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반면 독성적인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이 너무 예민하다거나 피해망상이 있다고 설득하려 듭니다. 특히 그들의 숨기고 싶은 부분을 직관이 감지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지각을 의심하도록 길들여졌다고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행동에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각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24번째 진리는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귀중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든다면 이 감정들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주목하세요. 우리의 몸과 감정은 종종 의식이 완전히 상황을 처리하기 전에 이미 유독한 역학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넓은 평가 과정에 중요한 일부로 활용해야 합니다. 직관과 함께 행동의 관찰, 말과 행동의 일관성,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하세요.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관계에 대한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25번째 진리는 건강한 사랑과 트라우마 기반 애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강도를 관계의 깊이로 착각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사랑이 드라마, 불안정함, 조건부로 경험되었던 경우 더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트라우마 기반 애착은 강렬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반면 트라우마 기반 애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려 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관계의 상태에 늘 불안하고 갈등을 피하려 애쓰며 상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면 이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적 애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6번째 진리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실망시키더라도 애정을 거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버림받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성과나 행동에 따라 조건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유롭게 주어지며 갈등이나 의견 차이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은 사랑을 거래처럼 사용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때는 지나치게 애정을 표현하다가 여러분이 자신의 욕구를 거절하거나 경계를 세우면 차갑고 멀어집니다. 이런 불일치는 상대방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들며 어떤 모습의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란 두 사람이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완전히 융합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은 파트너의 개별성을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27번째 진리는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강화시키고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융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갈등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욕구와 진정성을 희생하면서 겉보기의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환상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억눌린 원망이 쌓여 결국 파괴적으로 폭발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의견 차이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며 상호 이해와 해결을 위해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룹니다. 이들은 갈등을 관계의 위협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감과 이해를 위한 기회로 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과 애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28번째 진리는 독성적인 사람들은 종종 갈등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터무니없는 비난을 방어해야 하거나 자신의 동기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거나 어떤 논쟁에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느낌을 받는다면 갈등을 조작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승인과 애정을 쫓게 만들려 합니다. 융은 또한 독성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작적인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흔들거나 삼각관계 기법을 통해 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제3자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종종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줄 거야 라거나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와 같은 말로 사랑을 무기로 삼습니다. 29번째 진리는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고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었을 때 방어적이 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우려를 듣고 진정한 후회를 표현하며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행동 변화를 보여줍니다. 말뿐인 사과 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감정적 미성숙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 분노, 좌절, 질투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이는 이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표현하느냐에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화가 나더라도 학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질투를 느끼더라도 통제하려 들지 않으며 상처받더라도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30번째 진리는 내면의 평온함이 관계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란 삶에 기쁨과 안정감을 더해줘야지 혼란과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상대를 맞추고 있다면 이는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독성적인 사람들은 종종 융이 혼란된 감정장이라 부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유독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과민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자신의 정서적 안정성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31번째 진리는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에너지적 존재이며 타인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약하거나 과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의식적인 사람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신중히 선택하고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대화 주제를 명확히 하거나 심지어는 지속적으로 독성적인 사람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정한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자기 보호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다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32번째 진리는 성숙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할 때 이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위협받거나 분노하며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간이나 경계의 필요를 표현할 때 화내거나 조작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려 한다면 이는 그들의 진정한 동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잔인한 것이라 믿도록 길들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자신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무시되거나 깎였던 환경에서 자란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더 솔직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33번째 진리는 건강한 공감과 공동의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공감, 즉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을 아름답고 필요한 인간적 자질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공동의존으로 변할 때, 즉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떠맡기 시작할 때 이는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파괴적이 됩니다. 건강한 공감은 타인을 향한 연민을 유지하면서도 나와 상대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책임까지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을 구하려다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동의존은 한쪽이 필요로 되는 것에 중독되고 다른 쪽은 도움을 받는 것에 중독되는 역학을 만듭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의 진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공동의존적인 사람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며 상대는 자신의 삶과 감정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34번째 진리는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구원자나 구원받을 사람을 찾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지도 않고 타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성장과 치유에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란 두 온전한 사람이 서로를 지지하는 것임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고쳐줘야 할 사람에게 끌리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원하려 한다면 융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와 존재 목적과 관련된 상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구원자나 피해자 역할에 빠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유용함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려 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35번째 진리는 건강한 관계는 상호 필요가 아닌 상호 선택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과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결핍 상태에 있으며 이는 의존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풍요와 자유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이 진심으로 즐겁고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합니다. 혼자가 두려워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에 기반한 관계는 황금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선택에 기반한 관계는 활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기에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36번째 진리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관계 안에서도 자신의 개별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융은 스스로와 편안히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건강한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타인이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부적절한 타협을 합니다. 어떤 동반자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참거나 근본적인 불일치를 외면하거나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절박한 사람을 찾고 있는 독성적인 사람들의 이상적인 대상이 됩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스스로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것을 권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키우고 연애 파트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삶을 유지하며 자기 성찰과 성장의 습관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계 외에도 충만한 삶을 살 때 관계에 훨씬 더 큰 힘과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37번째 진리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융은 버림받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통제하려 하거나 질투를 드러내기도 하고 반대로 극도로 독립적이고 감정적으로 닫힌 상태로 보호벽을 치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은 진정한 친밀감을 가로막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자율성과 연결, 독립성과 상호 의존의 미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버림받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 자기 성찰, 교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질 때 이 균형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융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진리들은 개인적 변혁이 용기와 인내, 헌신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8번째 진리는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동시에 해방적이면서도 두렵습니다. 해방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설득하고 간청하고 조작하려 했으며 수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치유에 쏟을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경향을 진정한 개인적 변화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기 파괴적 패턴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쉬운 법입니다. 39번째 진리는 자신의 의식과 행동에서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례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들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키우면 사랑의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면 그 상처를 성인 관계에서 반복하여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에너지장과 의식적 선택이 바뀌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여러분이 끌리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용인되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용납되지 않게 됩니다. 정상적이라 여겼던 관계가 사실은 얼마나 기능적이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40번째 진리는 이러한 변형 과정에는 종종 고독의 시기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옛 관계들을 내려놓고 새롭고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맞이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융은 이러한 전환기를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단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종종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통과해야 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그림자 없이는 빛이 없고 불완전함 없이는 심리적 전체성도 없다. 41번째 진리는 개인적 성장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헌신을 가진 이들을 인식하고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함과 힘, 취약함과 용기를 아우르는 매력이 자연스럽게 발산됩니다. 서로 성장 중인 두 사람의 관계는 역동적이고 진화합니다. 상대의 발전을 기꺼이 지지하며 때로는 관계의 일시적인 도전과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어려움을 위협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감과 이해의 기회로 여깁니다. 42번째 진리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의식적 선택의 힘을 깊이 믿었습니다. 겉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태도와 반응, 주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매우 힘이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유독한 관계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거나 떠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생각하며 갇힌 듯 느낍니다. 하지만 기존의 틀을 넘어 창의적이고 새로운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지지체계를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3번째 진리는 진정한 신뢰는 말이나 극적인 제스처가 아닌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행동을 통해 천천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융은 사람들이 종종 강렬함을 친밀감으로, 거창한 행동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꾸준한 보살핌 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큰 것을 요구하기 전에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보여줍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사소한 경계를 존중하며 일상 속에서 배려를 보여줍니다. 사소한 것에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큰 것에서 신뢰를 요구한다면 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44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는 목표가 완벽한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과의 실제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소통하는 지혜와 기술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성장 과정에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관계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존중과 정직함, 선의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관계가 건강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는 압박을 덜어줍니다. 대신 초점은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옮겨집니다. 자신을 알고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 기술을 배우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같은 과정을 걸어온 사람들과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융은 관계가 우리 안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비추어주는 거울임을 일깨워줍니다. 이 반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관계의 도전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고 이해를 심화할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매우 깊은 보람을 안겨줍니다. 이 진리들을 삶에 적용할 때 관계는 더 진실해지고 경계는 더 분명해지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은 더 깊어집니다.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에게 덜 취약해지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이 깨달음들을 통합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진리들을 성장과 치유를 추구하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인간됨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연민을 실천하세요. 이 진리들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누군가와 이 내용을 나누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때로는 단 한 번의 통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변화가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인의 치유가 집단의 치유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진리들에 깨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의식적이고 연민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